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배고파가지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타인과 대화를 할 때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는 먹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질문과 답변 한번 해볼게요. 하도 저한테 뭐 제라툴이냐 라는 이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는 프로토스가 아니라 테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좀 밝은 대로 왔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저는 저그가 주종입니다. 스타 1, 2 둘 다. 그래서 저는 테란을 혐오해요. 난 테란 혐오자야. 물론 프로토스는 더 혐오하지만, 특히 사이언스 배슬은 적폐 중에 적폐고요. 뭐 시즈 탱크는 뭐 진짜 저그족한테 제블린을 보급해야 돼. 진짜 하이템플러 이 새끼들은 진짜 싹 다 잡아다가 어디 저기 발전소에 묶어놓은 다음에 전력 생산에 써야 돼요, 진짜. 아무튼 진짜 적폐 종족들입니다. 여러분, 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실력이 좋은 거예요. 태사기, 푸사기는 들어봤어도 저사기란 말 들어본 적 없죠. 자, 헛소리 집어치우고 오늘도 질문 답변할게요.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32살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으로, 이분이 무슨 공무원인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15 기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막 15떡 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저는 겸손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저의 살아온 스탠스에 의해 의문점은 없었는데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이분이 무슨 공무원인지 말을 해달라고는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하나 얘기할게요. 약간 좀 남자다워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특성 때문인지 겸손이 미덕이란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게다가 레드필 지식과 같이 겹쳐지면서 이러한 겸손들이 저만의 알맞은 형태의 레드필이 아닌 블루필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자신감 없어 보인다는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내가 이분의 질문을 Q&A로 넣지 않은 이유는, 오늘은 겸손과 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겸손의 문제와, 그리고 알파메일이 되는데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향유하는데 이런 한국형 겸손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질문자분, 이거는 제일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나한테 도대체 레드필 지식의 어떤 측면이랑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겸손이랑 부딪혔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겸손이 뭐길래, 그래서 평소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거기에 다 다르게 된 건지 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질문자분은 레드필 지식의 어떤 부분과 충돌한다고 느낀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냥 그거는 아쉬운 점이고, 이거 없다고 얘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꼭 무슨 앤드류 테이트처럼 나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어떤 기조를 실천을 하고,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깝치지 않고 나대지 않고 설치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결단력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자신감이 있는 캐릭터라는 게,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자신감이라는 게 무슨 앤드류 테이트처럼 나대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앤드류 테이트가 제 영상 4개 보여준 거 보면 되게 나대잖아요. 걔가 20살 때 한창 킥복싱 할 때는 그때 지금보다는 좀 자제했어요. 물론 그때도 좀 장난 아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앤드류 테이트가 지금 많이 나대게 된 데에는 자기가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쟁취한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앤드류 테이트를 멋있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막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앤드류 테이트랑 비교해서 리치 쿠퍼를 봐봐요. 리치 쿠퍼는 막 앤드류 테이트처럼 막 이렇게 항상 뭔가 막 업돼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리치 쿠퍼는 목소리도 되게 좋죠. 그리고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지만 리치 쿠퍼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질문자분이 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감 없다고 얘기한다면은, 질문자분이 아직 뭔가를 보여주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질문자분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상사라던가 동료들이 질문자분에 대해서 아직 잘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디테일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상하는 혹시 이건가 싶은 게 맞다면은 그걸 얘기해 볼게요. 질문자분은 어쩌면은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함을 겸손이라고 생각한 걸지도 몰라요. 나는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말 중에 정말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라는 말은 되게 싫어요. 물론 그 말이 맞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오남용 된다고 생각을 해. 마찬가지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죠? 내가 옛날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요즘은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무슨 가스라이팅 거린다고. 예를 들면은 저번에 앤드류 테이트가 영상에서 올렸듯이 우울증이라는 게 실존은 해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절반 갔다는 얘기는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다는 얘기고, 가만히 있으면 절반 간다는 얘기는 그냥 절반만 갔다는 얘기잖아.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은 뭔가를 배웠을 것이고, 절반 이상이 아니라 도착을 했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뭔가 내가 망신을 당하거나 후퇴를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은 어떤 루저 마인드를 양산해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쓰면은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적지적소에 쓰이는 거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보신주의, 그러니까 보신주의에서 나오는 말 같단 말이야. 나이가 40, 50이 되고 가정이 생기고 애가 딸리고 이러면은 그 말이 또 맞을지 모르죠. 근데 벌써 20살부터 군대 가기 시작한 물론 군대도 우리가 강제로 끌려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아무튼 20대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전 되게 부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질문자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이걸 할 줄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고, 내가 이거를 100% 해낼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질문자분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100% 개런티, 100% 보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00% 개런티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거짓말 같고, 사기치는 것 같고, 허풍 같고, 허세 같거든. 그래서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를 하고, 내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내가 생각한 자신감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생각한 자신감은 내가 그걸 할 줄 몰라. 내가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하길 좋아하냐면은, 첫 번째, 그럼 물어봐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그걸 할 줄 몰라? 그럼 물어봐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해내보겠습니다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인과관계의 체인, 원인과 결과의 체인이 A부터 Z까지 완전하게 발현되고 완전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보지 못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모르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최재천 교수가 어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난 일단 한번 까고 보는데, 물론 문호를 아예 밑도 끝도 없이 까는 건 아니지만, 나는 뭔가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보다 IQ가 월등하게 높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통계적으로 한 120, 130 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살다가 직접 만날 일이 있을까? 다 고만고만해. 다 100이는 그냥 100 좀 넘을 거야. 110이거나.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그럼 저놈이나 나나 고만고만한데, 제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이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삼국지에서 조조와 원소전을 봐봐요. 근데 여러분이 삼국지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조조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투자자고 그 당시에 원소와 조조에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은,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중에 90%는 다 원소한테 투자를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국지 결과를 다 아니까, 또는 삼국지의 소설이 원소를 찌질이 캐릭터로 그려서 그렇지, 정사로 들어가면 원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조조가 불리했어. 근데 조조는 일단 개전을 하죠. 약간 조조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일단 저질러 놓고 휘저어 놓고 그때그때 방법을 찾아서 들어가겠다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일이 여러분이 A부터 Z까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열어놓고 나는 그때그때 파회법을 찾겠다라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중에 도널드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그런 한국에 대한 외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많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성공한 것도 약간 그런 방식이었거든. 넷플릭스에 도널드 트럼프를 까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실체를 밝히는 영상이 있는데, 나는 그 영상을 보고 도널드 트럼프한테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이 양반 이거 대단한 인간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여러분이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20대 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빨리 많은 걸 배운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20대 때 그렇게 도전했다 실패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크게 뭐라 안 해요. 근데 30 중후반 넘어가고 중간 관리자 되고, 또는 꽤 높은 직함을 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20대 때부터 보신주의로 살아왔으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제 점점 의견도 안 내고 어떤 공격적인 것도 해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신주의가 판을 치는 거야. 그래서 관료제 사회가 보신주의가 판을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동서양 막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조직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잖아. 점점 혁신이 안 나오고 고인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꼰대 부장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것이 사회생활이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겸손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가 괜히 나대다 골로 간다. 승진 막힌다. 이게 어른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란 말이야. 일전에 쿠팡 사장이라는 놈이 건모해죠. 굉장히 한국인에 대해서 디스를 했는데 난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좀 일정 부분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는 바닥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내가 일제에다 했던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모욕죄 같은 법이 있냐? 왜 대한민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법이 있냐?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고 바닥이 좁거든. 그리고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에서 시작을 했고 집단 문화에서 시작을 했거든. 개인주의가 아니라. 오지랖 엄청 부리잖아. 왜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한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랑 숨쉬고 살아요.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초고령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조선 다이너스티의 연장이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용의 눈물, 태조왕건, 불멸의 이순신, 뭐 블라블라,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삼국지, 초안지, 뭐 후흑학, 아니면 뭐 한비자 이런 것들. 그런 처세술들. 이 처세라는 단어. 물론 미국에도 처세술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몸을 사리게 만들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수업 시간에 아무도 얘기 안 하게 만들었어. 저희 대학에 실험 영어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난 솔직히 어떻게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원어민 교환학생으로 온 서구권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그분 수업을. 내가 수업에서 얘기하는 손 들고 나대는 나 말고 어떤 다른 선배 한 명 있었고 키 크고 잘생긴 선배 한 명 있었고 나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 외국인들밖에 얘기를 안 했어 수업 시간에. 그렇다고 이런 문화적 차이를 만들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미국은 개척사회고 유럽도 상업을 위주로 발달을 했죠. 한국은 상업을 천시했지만 한국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은 주민등록 중에 지문을 아니 솔직히 이거 국가의 범죄예요. 난 범죄라고 봐. 감히 국민의 지문을 정부가 채취해가? 이거 인권 침해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거든. 그리고 주민등록 제도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찐목록에 올려놓고 결국 사지 못한 Red Dead Redemption 2 게임 보면은 또는 서부 영화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떤 한 마을에서 망신당하거나 더 이상 그 마을에 살게 될 수 없는 어떤 여자가 어떤 다른 마을에 새로운 이름으로 가서 살고 이런 게 가능했던 게 그런 거거든.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뭔가 억눌려 있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미생이란 드라마잖아요. 미생이란 드라마. 나 옛날에 연기 공부할 때 몇 번 연기 연습해보느라고 미생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요즘도 가끔 이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 근데 내가 그 드라마 볼 때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그게 한국의 문화잖아. 다 댓글 보면 이것이 사회생활이라고 있고. 근데 레드필 지식은 미국에서 왔죠. 여러분이 윌 스미스 사건 때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크리스 락이 아니라 윌 스미스를 욕한 걸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어떤 뭔가에 대해서 떠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관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영문학과 다닐 때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이렇게 입으로 풀어내는 사회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회고. 근데 동양인 한국은 되게 조용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회인 거지. 내가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레드필과 겸손이란 개념, 특히 한국형 겸손이란 개념이 어쩌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드필 지식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메일이 되거나 알파메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에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알파메일이 되는데 일정 부분 에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고지스틱한 그런 앤드류 테이트형 알파가 있고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런 침묵을 지키는 그런 알파 타입도 있죠. 근데 내가 왜 알파메일들은 이고지스틱, 솔직히 얘기해서 알파메일이 되고 싶으면 이고지스틱 하세요라기보다는 그냥 알파메일 중에 이고지스틱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수시로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알파메일의 그런 다크 트라이엇, 그런 어두운 기질 중 하나가 나르시스트거든. 나르시시즘이거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또 이고지스틱과 좀 연결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루나 코인 사태를 일으킨 루나 코인 대표 봐봐요. 굉장히 이고지스틱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한테 너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했더니 Your mom이라고 트위트를 달려놨나. 불과 그렇게 폭삭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어떤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여자 앵커한테 화상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95%의 코인이 망할 텐데 그거를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코인을 만든 그 루나 코인을 만든 대표는 알파메일이거든. 굉장히 알파메일 기질이 강해요. 근데 지금은 좆된 알파메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알파메일이라고 해서 다 뭔가 성공, 내가 있잖아. 알파메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깜빵이라고.
알파메일 기질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닌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쟁취하고 이기고 경쟁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서는 알파메일들이 많고 알파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알파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고지스틱한 면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런 이고지스틱한 면이 있어야지 큰 사고를 치고, 그 큰 사고라는 게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런 이고지스틱한 면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공포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기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나는 오늘부터 에고를 다 킬해버리겠어,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는 남자라면은 일정 부분 에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느 쪽으로 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앤드류 테이트, 내가 그때 영상 올렸을 때, 지금은 다 멤버십으로 돌렸지만 앤드류 테이트 영상 댓글 보면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저렇게 나댄 놈이 결국에는 추락을 한다. 저렇게 나댄 놈이 뭐 결국엔 망할 것이다. 누군가가 잘난 척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과시를 하면은 저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돌아다니는 말이 뭐예요? 네가 돈이 많은 걸 절대 티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왜 그런지 이해는 했어. 왜냐면은 한국에서 부자가 된 놈들 중에 사기꾼 새끼들이 많거든. 한국에서 정말 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부자가 된 애들은 얼마 없어요. 다 사기꾼들이야. 그리고 사기에 대한 처벌이 되게 관대한 나라야. 나는 그걸 내가 사학 비리를 상대하면서 깨달았어요. 대마불사야. 여러분이 횡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여러분이 개 돼지여서 뭐 한 몇백 몇천 횡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깜빵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간에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한국의 그런 묘한 남 잘난 척하는 꼬라지를 못 보고 무조건 입 닥치고 겸손해야지 예쁘고, 약간 그런 식의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루나코인 개발자도 사람들이 되게 고소해한 게 그거잖아. 그래서 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알파메일이 되고 싶고 뭐 알파적 기질을 갖고 싶으면은 에고를 가지세요? 글쎄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고지스틱한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좀 그런 걸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어떤 이런 한국적 교육의 컨디셔닝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을 발현하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그게 안 된 사람이 한다? 글쎄요, 난 잘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에고를 갖는 거는, 그것은 마치 그냥 무턱대고 뿜어나오는 그런 불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동체를 잘 감싸고 끝에를 잘 조여주면은 제트 엔진이 되거나 로켓 엔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봤을 때 그 남자들의 에고라는 거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타면은 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을 타면은 어딘가를 굉장히 빨리 가고 전장을 누빌 수도 있는 거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세상은 사람들한테 에고를 죽이라고 얘기할까? 왜 세상은 남자들한테 에고를 죽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야지 다루기가 편하거든,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문명화된 사회는 남자들을 베라타이제이션을 하냐? 소모된 남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확 감이 올 겁니다. 왜냐면 소모될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멋있는 덕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 대군사 사마이 봤어요? 제가 살다 머리털 나고 사마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중국 드라마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 모든 에피소드를 다 봤는데 좀 중국 애들 만든 거라서 좀 뭔가 좀 조악하긴 한데, 살짝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더라고. 근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보면은 이제 시즌2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마이 최후의 승자에서 조예가 사마이한테 명을 내리잖아요. 표기대 장군을 임명하고 출병하라고. 근데 조진에 의해서 떠밀려서 출병을 한단 말이야. 그게 가정을 치러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미 제갈량군이 가정을 이미 선정을 했으면은 그 게임이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드라마 내에서 조진 이 자식이 지가 가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참에 사마이를 궁지로 보려고 사마이를 보내라고 추청을 해요. 그래서 사마이가 맹다를 조지고 오자마자 바로 갑니다. 사마이도 머릿속이 복잡할 거 아니야. 아니, 제갈량같이 똑똑한 놈이 이미 가정을 처먹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가정을 다시 찾으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뺏지 못하면은 이 제갈량이 군량을 확보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위나라에 위기가 온다고. 천만다행히도 우리의 마속이 삽질해줬죠. 근데 사마이가 그 출병하는 길에 마속이 삽질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 최악의 경우로 수를 두기 때문에 누가 왔든 간에 아무튼, 특히 제갈량이 아끼는 마속이란 장수가 왔다면은 그 자식도 제갈량과 만만치 않게 똑똑한 새끼니까 진을 똑바로 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남자들이 마주하는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데 쉬방 해결은 해야 돼.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자신감은 뭐냐면은 난 이걸 A부터 G까지 해결할 방법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마이가 제일 먼저 군형을 펴고 뭐부터 해요? 정탐병을 보내죠.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장수한테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마이도 도착해서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근데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관찰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것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들을 들었지만 난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그런 문제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이전 다른 영상에서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야. 결국 남자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결국에는 남자한테서 스테러스와 또는 그런 자신감 또는 머니를 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자, 여러분이 똑같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일으켜서 100억이 됐어.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슈퍼볼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100억을 벌었어. 그럼 여자는 어느 쪽 100억에 꼴릴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죠. 왜요? 전자의 남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취득한 사람이고, 그래서 머니를 얻은 사람이고, 후자는 그냥 운빨로 머니를 주는 사람이거든. 그런 겁니다. 여자가 결국 남자한테 원하는 매력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 그게 남자의 리드의 일환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결혼하고 애를 싸질러 놓고 육아를 하고 하면은 결혼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문제거든. 그리고 중간에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재앙, 꼭 어떤 그런 재난이 아니더라도 그 뭐 자질구레한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들, 자동차 사고부터 뭐 애가 학교에서 맞고 오는 거 블라블라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결혼 생활은 문제의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내 남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 봤을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들이 사고 나면 뭐부터 해요? 아줌마 차 한번 내려요. 안 내려 씨발. 대신 뭘 해? 지 남편한테 전화를 걸지. 그런 겁니다. 자신감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똑똑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문제 해결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모종의 필요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적을 만들면 안 된다거나, 결정권자가 뭔가 탐탁치 않나 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잖아. 결정권자는 나를 쓰기 싫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밑에 사람들은 내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알아서 아가리를 닥치고 있어야죠. 그래서 나 대신 임명된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해서 걔가 엎어지면은 그제서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은 걔한테 시켜야겠다라고 된다던가,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결정권자는 나를 쓰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밑에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아. 그러면은 나는 또 겸손하게 해야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맡을 기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얘기하면은 그 밑에 애들이 걔랑 어디 한번 했다가 뭐 한번 제대로 엎어져서 코가 다 깨졌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를 좋아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영리한 게 겸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나대는 거 아닐까? 오, 깝치는 거 싫어. 나 깝치는 애라고 욕먹을까봐 싫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회피지. 얼마 전에 누가 댓글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가 10년 후에 네 동영상을 다시 보면은 너의 개똥 철학에 이불킥을 할 거다. 근데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10년 후에 이불킥을 한다면 그건 내 문제예요. 10년 후에 이불킥을 한다면 난 좋은 거지. 그만큼 난 또 뭔가 발전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병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병신들은 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기가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 병신들은 질까봐 뭔가를 하지 않아놓고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는 패배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나의 무지를 과시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망신이 필요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시작을 병신같이 할 수도 있지. 마치 내 옛날 유튜브처럼. 뭐 지금도 10년 후에는 내 유튜브가 되게 조잡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던 피터슨, 내가 내 핸드폰에 들어있을 텐데, 조던 피터슨의 내가 감명 깊게 본 영상 중 하나가 뭐예요? 엉망으로 시작하라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엉망으로 시작하라. 시작은 다 엉망일 수밖에 없다. 엉망으로 시작하라. 근데 조던 피터슨은 그 시작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제너레이션 Z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두 번째 대학 들어갈 때는 나름 연기에 조금은 자신 있었어요. 조금은. 그래도 무대 연기를 좀 해봤으니까. 여전히 못하지. 그럼에도 선생님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난 못했으니까 배우러 온 거잖아. 뭐 그게 뭐가 쪽팔 일이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보여줘야지 그 다음 진행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조만간 Q&A 올라갈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내일이 될 거야, 이게 목요일에 올라가면은. 그러면 Q&A 질문과 답변 중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래퍼인데 자신감을 너무 잃었다. 나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자신감을 잃은 이유는 네 창작의 극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니한텐 더 이상 문제가 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 나루토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 유명한 에피소드 있죠? 사스케와 이타치가 싸웁니다. 뭐 안 본 사람들은 그냥 뭐 흘러들어요. 아무튼 그게 되게 중요한 싸움이야. 근데 아무튼 그 둘은 형제인데요. 그래서 형인 이타치가 사스케랑 싸우면서 사스케의 모든 차크라를 다 쓰도록 유도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타치가 그 짓을 왜 해? 그 사스케 안에 있는 오로치마루를 끌어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나루토를 안 본 사람들에서 내가 좀 번역을 하자면은 걔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얘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기술을 남김없이 다 쓰게 만들어서 그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엑스트라로 깔려있던 기술을 숨어있는 거를 뭔가 끌어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극중 내용상 아무튼 대충 그런 원리라 이거야.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일단 난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한 것 뿐이고 이해한 대로 얘기한 것 뿐이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내 무지가 발견될 수 있어.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겠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결국 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나는 나한테 악플을 다는 어떤 특정 타입의 댓글을 보면은 얘는 전형적인 김치맨이구나. 얘는 전형적인 이 조선 반도에 사는 애구나. 나는 킬제 레이시오가 40%야. 난 데스가 더 많아. 또는 나는 패배가 더 많아. 근데 걔는 킬제 레이시오가 100대 0인 거예요. 1킬 0데스. 나는 몇 킬 몇 데스? 나는 12,898킬 대 몇천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처럼 그런 한국형 겸손 같은 걸 탑재했다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살 때, 20대 때는 무슨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엊그저께 영상에서 그러지 않았나?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나는 이대로 뭔가 더 이상 코가 깨져보지 않고 나이를 먹는 게 너무 두렵다. 일부러 손에 피를 묻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이를 처먹으면 처먹을수록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점점점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 사람들이, 주변인들이. 심지어 나조차도 쪽팔리고 점점점 이제 더 이상 무지가 당연하지 않게 되고 점점점 이제 무지가 부끄러운 게 되고 점점점 지혜가 없음이 중심 갖고 추해지는 시간이 오고 있거든. 그래서 내 영상을 보는 아직 앞자리가 2인 양반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헬조선식 겸손은 여시나 까잡수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아스팔트에 대가리를 쳐박으면서 코를 깨야 되거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자분이 말한 이 겸손이라는 거를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뭔가 겸손하기에는 20대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라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겸손 나중에 챙겨요. 20대는 이고지스틱 해도 돼. 여러분이 대학생이 아니면은 언제쯤 맘껏 나댈 거예요. 여러분이 미생 같은 그런 한국의 그런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대기업 조직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을까? 하물며 나도 안 될걸? 그럼 여러분이 언제 해야 돼요? 20대 때 해야 돼요. 대학교 때 있을 때.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모의 투자 같은 거야. 제가 군대를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통솔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해보겠어? 20대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군대를 이끌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여러분이 즐겁하고 겸손이라는 걸 핑계로 도망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길게 왔는데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겸손이 레드필과 부딪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런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 문화적 차이는 어떤 이런 유교주의 어떤 그런 동양의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동양의 뭐 동양스러운 게 있어. 충효 요지랄 하는 거. 그리고 집단주의, 오지랖 문화. 뭐 하나 틀리면은 득잘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너무 투투용법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They are too scared to test themselves. 너무 자기 자신을 실험해보기에는 너무 쫄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험하는 놈은 수업 시간에 나댄 놈이 되고 깝치는 놈이 되고 설치는 새끼가 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 그나 뭐래서 크랩 인 더 바켓스. 버킷 안에 있는 그 개, 여기서 말하는 멍멍이 말고 그 꽃게들 마냥 이렇게 끌어내린다고. 응?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버는데 뭐 하나 실수하면은 개떼거지 불러가지고 사과해라 이거를 하는 게 이 한국의 문화 아니에요? 뭔 놈의 이렇게 사과를 좋아해. 사과 좋아하면 저기 대구 가서 사과나 따먹어. 대구가 사과 산지거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MZ세대, 어른들이 많은 MZ세대, 뭐 직장 생활에서 진급에 관심 없다며요. 뭐 집 살 생각도 없고 욜로로 살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 같은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져서 어떤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난 차라리 우리 20대 우리 내 뒷세대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이고지스틱한 남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알파메일 기질 가진 남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뭐 밀레니얼 세대분의 또래들도 그렇고 우리 뭐 다 느끼지 않나? 우리 중 뭐 거의 한 태반은 다 좌우지간 엿됐어. 뭐 이상 뭐 이럴 게 뭐가 있어. Thanks to President Moon and Xi Jinping and Fed, our royal estate skyrocket to the moon. moon?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 또 그 정당 지지자들도 난리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있게 해봐요. 내가 봤을 때 이 질문자분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는 아무래도 질문자분이 몸담은 직종이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나의 선입견으로 보기에는 나의 동료에 대한 뭔가 신뢰가 필요한 다소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위험한 일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특수부대, 뭐 SEAL팀 좀 더 그런 걸 요구하지. 내 동료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내 동료가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길고양이 지나가네. 안녕. 유해조수 안녕. 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알고 오는 건가? 이 자동차 엔진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빵을 한번 클락션 누르고 출발해야겠습니다. 이게 아직 추운 계절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겠네요. 할 게 많아가지고. 빠이.